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의한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 지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제목을 받은 건 저렇게 뭐 숨겨진 지배자, 전염병이 바꾼 인류 문명의 역사였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꿔봤습니다. 팬데믹 히스토리, 역경과 극복의 인류 문명사입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이 코비드 19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죽었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내다가 점점 독성이 약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강의가 일주일 전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걸려서 격리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건데요. 저는 감기보다 못했어요. 오히려 한 이틀 열도 안 나고 목만 좀 컬컬하네? 이렇게 생각됐을 정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과를 겪어요. 처음엔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보이다 점점 독성이 약화되다가 이제 그 면역력이 없는 소아들이나 걸리는 소아 전염병이 되었다가 결국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게 발생한 풍토병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아마도 코비드 19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썰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을에 또 대창궐이 올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이건 전염병의 내추럴한 코스입니다. 근데 역병이라고 되려면 그냥 역병은 단순히 전염병하고 좀 다르죠. 엄청난 위력을 보여야 되는데 역병이 되려면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먹이, 그러니까 이 균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이가 적어도 7,000명 이상이 항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인구는 40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거 문명에는 40만 명 이상이 되는 문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교류가 있기는 있었으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병에 걸렸던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죽고 도착한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병을 옮길 수 없고 이래서 문명들 간의 질병들은 교류가 잘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렬한 이런 접촉이 일어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요새 와서 왜 사스니, 메르스니, 코비드 19 이런 게 위력을 발휘할까요? 바로 균들이 이제는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냥 인간 간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른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질병이 되는 겁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호주라는 나라는 이제 죄수들을 이제 수용한 대륙이었죠. 버려진 대륙이고 황폐한 대륙이었는데 아마도 저는 이제 식용으로 수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인들이 토끼를 수입했는데 뭐 다른 썰은 뭐 사냥용으로 수입했다는데 사냥용으로 토끼를 수입한다. 저는 좀 이렇게 이치해닿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초원에다 풀었더니 천적이 안 그래도 없는 데다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니까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안 그래도 황폐한 그 초원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한 50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이 사람들이 멸종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토끼에는 이미 토착화되어 있었던 점액종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이식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99%가 죽었어요. 그리고 뭐 피해가 극대화되는 건 한 3년까지 피해가 극대화돼서 거의 멸종시킬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서서히 지나면서 사망률이 7년 지나니까 25%로 감소하더라. 위험한 질병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괴멸적이진 않다라고 한 거죠. 자, 이거를 인간으로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자, 토끼는 한 6개월에서 10개월이면 이제 번식이 가능하고 사람의 한 세대는 한 25년 잡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토끼의 3년 정도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90년에서 150년 정도 되더라. 그때 인구가 격감된다. 그리고 다시 안정화되는 시기는 한 120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봤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역사적 기록이 가장 잘 남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에다 대입을 해봤어요. 자, 해봤더니 비슷하게 맞는 거죠. 한 2년, 절반이 사망했는데 소멸되는데 130년이 걸렸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150년이 걸리더라. 자,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요새 이렇게 질병이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죠. 근데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맨몸으로 질병을 맞으면 300년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나야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억압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적응되는 시기를 겪는다는 거죠. 중세 몰락을 촉진시켰던 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은 찬성하기를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흑사병은 유럽에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사회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희생이 있고 나서 어떤 사회는 변화를 맞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자, 인구가 확 줄게 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땅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였습니다. 땅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땅이 아무리 있어도 이걸 경작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 본위의 개념이 발생하는데, 현재 우리도 그렇고 현대 사회가 이 채택하고 있는 노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동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349년, 1351년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저기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오래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받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깨닫는 건 좀 더 의미가 있었어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쓸데없고 하찮은 농노가 아니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본위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성도덕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성직자 하라는 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병에 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난 오케이. 나는 뭐 그래도 뭐 이런저런 잘못 커가면서 잘못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 저질렀지. 했는데 보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던 애들도 죽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 말이 맞는가 하고 불신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의학인이 뭐니 아무리 뭐 과학인이 말을 들어도 전혀 무기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해준 말,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른 데서도 당연히 흑사병이 있었겠죠. 자, 이제 이슬람 세계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여행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럽게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데, 거기에 이제 저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몇 년도에 다마스쿠스에선 매일 2,000명이 죽어나갔고, 카이로에는 뭐 30번 넘는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슬람은 교리가 그렇답니다. 그 병은, 그러니까 전염병은 알라 신의 형벌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은 순교자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병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서 퍼뜨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회피하지 못하고 저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천고마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천고마비는 그거잖아요. 이제 뭐 말이 살찌고 풍요로운 계절이네가 아니라 저렇게 하늘이 높아지는 걸 보니 여름 동안 살쪘던 오랑캐 말이 쳐들어 내려오겠구나 하는 공포에 질린 농경민족의 말이죠. 근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흑사병이 쓸고 지나간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에 예전에는 언제나 유목민들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게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농경민족이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초원의 룰이 저때 바뀌게 되고, 지금도 유목민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목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땅을 농경민족이 거의 다 잠식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의학자니까 의학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이 복장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까마귀 부리 모양을 한 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부리처럼 된 여기다가는 허브 같은 거 넣고 뭐 식초 같은 거 뿌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유리알로 뭐 나름 보호는 됐을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는 개념보다 좀 더 앞선 개념일 테니까, 방호복 개념이니까. 근데 저 의사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 저 지팡이가 유일한 치료 도구이자 진단 도구였어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움직이며 살았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다, 그리고 죽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기 전에 매질해달라, 그러니까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매질하는 도구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저게 정말 속수무책인데, 저렇게 격리하는 게 옳다는 개념은 그나마 하나 건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검역이라는 게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검역은 처음에 이제 제도화된 거는 이제 1465년이라고 하는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년부터 시작해서 한 600년 동안에 63회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을 겪다 보니까 선박 격리 제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로 들어오려고 하는 선박은 바로 접안시키지 않고 멀리 있는 섬에다가 해놓고 40일을 기다려요.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뭐 40일이 뜻하는 완전한 숫자라는 개념 어쩌고 있는데, 대부분 찬성하기로는 중세 시대에 급성 만성 질환을 구분할 때 40일이었다. 대부분 뭐 굉장히 옳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검역이라는 쿼런틴이라고 하죠. 그 단어는 이태리어 40일을 뜻하는 이태리어 쿼런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저 개념, 저것도 아주 그러니까 좀 탁월한 개념이죠. 근데 저 때는 그나마 저거 하나 생겼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세는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거예요. 자, 저게 로마 근교에서 발굴됐는데, 저걸 본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예술가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밋밋한 이렇게 평면적인 종교 하나 그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저걸 보는데 근육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심지어 뱀 근육도 다 살아있고, 뭐 머리카락이 물결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해부학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인데요. 이게 과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저 안에 심장, 뭐 신장, 뭐 콩팥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폐까지 다 해놨는데, 여기 보이는 요게 뭔지 모르시죠? 저는 갑상선 암을 다루는 외과의사인데, 최초로 기록된 갑상선의 해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갑상선 하는 사람들 저 그림 정말 좋아해요. 누구나 저거 하나씩 다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데, 사실은 저분의 저 해부도는 지금 봐도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빈틈없이 다 기록을 해놓은 정도인데, 과연 이게 예술에만 그쳤을까, 이 영향력은? 그건 아니고 과학 발전에도, 특히 이제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던 사람은 비슷한 부위에 병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병이, 그전에는 이제 전통의학은 어떻게 됐냐면, 조화로운 건 건강한 거고 조화가 깨진 것이 바로 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양의학도 그렇습니다. 동양의학은 지금도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진 것이 질병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떤 질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작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 지금은 의학의 모든 분야가, 심지어 정신과들도 DNA 단위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그 아래서 찾는 거죠. 다른 과학들도 그렇습니다. 자, 난민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상륙하고 난 이후에, 특히 이제 코르테즈가 남미를 정복하는 효시를 열었는데, 아즈텍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진짜 몇 명 안 됐다 그래요. 말도 15마리인 것밖에 안 됐고, 뭐 총도 몇 장 안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뭐가 닮았는지 모르지만 이 침입자를 자신들의 조상신, 날개 달린 창조의 신이에요. 그 신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렬하게 받아들였는데, 결국 이 인간들이 잔혹한 침입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황제가 죽고 나서 부흥군이 일어났는데, 첫 판 전투에서는 콜테즈가 졌어요. 져서 쫓겨나서 이제 두 번째 판 벌리기만 하면 이제 끝장날 판에 갑자기 아스텍 부흥군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 건장한 애들일 텐데 순식간에 이렇게 막 얼굴이 녹아내리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연두였는데 무슨 병이든 처음 걸리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굉장히 괴멸적인 위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4분의 1이 죽었다, 혹은 뭐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두는 뭐 이게 번져나가듯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데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했을 때는 그냥 말 타고 걸어 들어갔다 해요. 이미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이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좌절을 느낍니다. 자기네들 신은 자기네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악독한 백인들은 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살아남는 걸 보고 저 신이 우리들의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이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은 카톨릭 그 인구가 남미에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요즘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길이 요원하다는 거죠. 괴멸적인 파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메리카의 반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매독인데요. 볼테르가 쓴 캉디드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캉디드가 주인공이죠. 캉디드가 스승을 길에서 만나는데 스승이 막 거짓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스승이 그렇게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이건 누구에서 옮겨서 그게 나한테 옮겨왔다니까 그때도 이미 성매개 질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책이 그대로 나와요. 콜럼버스가 이 병을 가지고 왔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도덕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전 세계에 가장 최초로 초고속 전파를 일으킨 기록을 세웁니다. 20년 만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뭐 유럽 퍼지고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우리나라가 역시 군자의 나라는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퍼졌어요. 자, 그런데 이 병이 과학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초로 과학적인 치료를 시도하고 약을 발견하게 되는 효시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은을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수은으로 이제 수은을 매독 상처에다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은으로 훈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 수은이 얼마나 독한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독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수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걸 치료법이라고 썼는데, 그때는 왜 저렇게 무식한 치료법을 썼냐면 아직도 이 질병은 점성술, 우주의 조화, 그리고 우주의 기가 깨져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09년이 돼서 이때 최초로 에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요. 606호라고 하는데 쌀발산인데요. 606호는 왜 606호냐면 605번 실험에서 실패했고 606번째 성공해서 606호예요. 뭔가 들어본 생각 있지 않습니까? 808이라는 게 있죠. 뭐뭐 808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저 약으로 인해서 최초의 과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어떤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백색 패스트라고 하는 것과 천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색 패스트 뭐냐면 결핵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는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죽는 거고 결핵은 하얗게 변하고 말라가면서 죽어요. 근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고 벌써 뼈에도 결핵이 걸리기 때문에 그 뼈의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삼국지 영웅들, 요거는 이제 그냥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더라고요. 근데 갖고 와봤는데 삼국지 영웅들 읽어보시면 아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건장하고 비대한 영웅이었어요. 허리가 뭐 2섬이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몇십 군짜리 창을 들고 뭐 휘두르고 그러죠. 근데 삼국지에 보면 하얗게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 딱 둘밖에 안 나와요. 물론 뭐 마초도 좀 날씬하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 제갈량과 주유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근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얗게 야위게 잘생긴 사람이 피 토하고 죽는다? 거의 백발백중 결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게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부분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사람들 사는 게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암울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이제 노동이 값어치가 없어진 거죠. 기계가 다 하게 되면서
요새도 여러분 이제 로봇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현상일 텐데, 저 때는 그냥 부속품 정도였어요, 기계. 그래서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도 뭐 이렇게 수용소가 그냥 최악의 환경이었고요. 이때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15세였고 아이들이 그 54%는 5살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죽어나갔는데, 이때 결핵이 꽝 하고 터지면서 바로 죽음의 팬데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괴멸적인 이제 파괴를 입혔는데, 자, 이 그림 아시죠? 비너스의 탄생. 자,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거죠. 근데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아름다운 여자가 그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당대의 미녀인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보티첼리의 모든 작품은 시모네타의 그늘하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그림의 여주인공은 다 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페르소나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 결핵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 얼굴을 보면 그 홍조띤 이렇게 하얀 얼굴, 그리고 이때 여자들은 이렇게 턱선이 안 살아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뭉실뭉실했다 그래요. 그게 미녀였다고 하는데, 이게 가냘픈 턱선, 목선, 그리고 어깨가 약간 처진 건 뭐 결핵성 늑막염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산드로 보티첼리가 유명한 화가였지만 이 여자는 귀족이었어요. 거의 왕족이 되시피 한 여자인데 나신을 봤을 리도 없고, 다만 결핵의 흔적이 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22살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너무 아깝죠. 이제 자, 그때 당시는 결핵을 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좀 받아들였어요. 특히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때는 예술적 천재성의 상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토스토옙스키, 체호, 뭐 칸트, 디킨스, 쇼팽 이런 사람들이 다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그 글을 써놨어요. 뭐 1800몇 년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하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뭐 비감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징이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병은 병인데요.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파리하게 말라가면서 죽는다 그래서 예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의 주인공, 특히 여주인공들이 폐병으로 죽어요.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껍데기에 집착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고 해방, 전쟁, 그리고 산업화 초기에 결핵이 창궐해서 결핵 왕국이 돼 있고요. 지금도 인도와 1, 2위를 다투는 결핵 왕국입니다. 저는 이제 1991년대 그 군 복무를 마산 결핵병원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레지던트가 됐는데, 제 동기 15명이 출발해서 1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10명 중에 3명이 결핵에 걸려서 유급했어요. 그러니까 반도 못 살아남았던 거죠, 저희는 레지던트를. 그 정도로 요새 같으면 병원에서 결핵 생기면 난리 나지만 저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자, 결핵은 지금 전부 다 불주사라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뭐 17,000명의 환자가 내성 결핵을 앓고 있다. 그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 하나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저건 이제 진단된 것만 저렇고, 저건 진단되지 않은 사람 포함하면 곱하기 5는 되고요. 이 사람들이 파급시킬 영향을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 주소고, 한국은 접종률이 90%를 넘어가서 이제는 안전하다고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65년도에 40대였던 사람들의 유병률이 30년 후에 70대의 유병률과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도 안 나았다는 거죠. 결국은 환자는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래 살기 시작하고 당뇨병이라든지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이식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굉장히 무서운 질환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백색 패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나병인데요. 한센병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역사상 기록이 가장 오래된 병이 한센병이에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제 이게 그 이집트나 이 근동 지역에서 주로 창궐하던 병인데 이렇게 그 십자군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이제 인정되죠. 근데 킹덤 오브 헤븐 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이제 젊은 그 예루살렘의 왕이 한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병이 이제 뭐가 슬프냐면 결핵균하고 이 나병균, 한센병의 균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속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뼈가 망가지고 속이 망가지고 하나는 바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결핵은 뭐 아름답네 뭐 예술적인 천재성이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센병은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약자들의 종교로 커왔던 기독교가 변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이단으로 찍고 종교적인 죄인으로 간주해서 쫓아내 버려요. 자,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불행한 일인데 레프로사리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이렇게 격리 수용소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수용소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요. 마을 밖에 저 멀리 무슨 계곡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움막 같은 데다가 이제 수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내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기도를 한다 그래요. 성 밖에서 나가면서 이제 그 너희는 사회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빨리 고통당하고 빨리 죽는 것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이다. 너희가 죽으면 교회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건 뭐 잔인한 이렇게 인연을 끊자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나병 환자들은 이제 탄압을 받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국어를 뭐 도대체 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어를 할 수 있게 나오겠는데 바람이 부는 자리에 서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일로 바람이 불면 안 되고 이렇게 불 때만 이야기해야 되고 종을 들고 다니면서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빠삐용에도 그런 거 나와요. 저 옛날 빠삐용에 프랑스를 잊어라. 너희는 프랑스의 죄를 지었고 너희가 빨리 죽을수록 프랑스에게 보온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버리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렇게 격리한 게 사람들은 이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일단 안 띄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을 모아놔서 병이 안 퍼진 게 아니라 그때 흑사병이 쓸고 지나가면서 안 그래도 약했던 그 사람들이 다 전멸당해서 이제 이게 실제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하냐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책을 출간할 때쯤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저 때쯤 제 책을 출간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한센병 수용소에서 강제 낙태, 불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건 나라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들이 가지는 그 생명권, 태아에 대한 생명권,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뒤늦었지만 이제 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저 그 차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신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된대요. 신의 그 징벌이다. 신의 매질이다라고 해석된대요. 그렇게 저 병을 저렇게 이렇게 뭐랄까 비하하던 그 병원명에서 이제 새로운 한센병 전문 병원이라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회가 발전하는 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이제 무서운 거는 아프고 죽는 것도 무서운데 서로 증오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병이 한 일면이죠.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뭐 일본인들이 학살했다. 우리가 이를 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약자들을 학살합니다. 뭐 유태인, 뭐 집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시대를 맞았는데요. 지금이 이제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WHO가 1948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21세기는
그 WHO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시대 혹은 이제 전염병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질병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과 달리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는 균들이 날아다니고 세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균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피자의 연력학이라고 해서 요새는 아마 절판돼서 이게 중고 서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위트 있게 약간 톡식하게 쓴 분인데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내라고 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라 했더니 죄다 막 암울하고 뭐 디스토피아가 생기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인류 수명은 겨우 30대에 불과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래요. 요새는 85세를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로 낙원이란 건 없었어요. 이게 실제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을 떠난 이후에는 낙원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제 책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2,800 뭐 몇 권들 중에 이제 62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정됐던 우수 출판 콘텐츠 사업 이제 그 선정작입니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쯤에 이런 글을 썼어요. 가까운 미래에 저 때가 2017년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대규모 참극을 벌일 질병이 발생한다면 주범은 바로 변종 바이러스일 것이다. 짜자잔 하고 2020년에 코비드-19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낙타와 접촉이 어쩌고 뭐 낙타 우유가 어쩌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금 세련돼졌습니다. 중국 각오 들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세련돼졌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돌아볼 게 하나 있어요. 스페인 독감 시대입니다. 이게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킬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수용소 상황인데요. 이때는 대략 3번의 타이드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자, 이게 그 2020년과 1918년의 사진입니다. 같은 미국의 환자 수용소예요. 달라진 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뭐 하나는 칼라고 하나는 흑백이네. 그거 다르네. 자, 그건데 더 창피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때 파묻었던 베네치아의 그 공동묘지를 발굴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브라질도 그렇지만 뉴욕 옆에 스탠튼 섬에도 이렇게 파묻고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파묻고 있어요. 한 100년쯤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파묻은 저 무덤을 파헤치면서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무식한 것들이 이랬더라고. 정말 창피한 이야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건 스페인 독감 당시입니다. 뭐 교회도 닫고 스쿨도 닫고 쇼도 닫고 뭐 다 닫았어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찍찍 뿌리고 있는 건 알코올임에 분명할 거의 확실할 그런 거고 모든 걸 다 닫았어요. 자, 그리고 그때의 기사입니다.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세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교훈적입니다. 기침할 때도 그러니까 여긴 담배연기인데 담배연기 이렇게 뿜지 마라. 우리는 기침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자, 요새는 다 이렇게 코까지 다 가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때 보면 이분들 다 멋쟁이들이에요. 패션인 거예요. 마스크를 쓰라 그랬더니 코에만 쓰는 마스크 개발해서 쓰고 입에만 쓰는 마스크를 개발해서 한 소위 멋쟁이들이죠. 그러면서 사이비들이죠. 자, 사이비가 난무하게 되는데 저 옆에 건 비누 선전이에요. 2개를 이렇게 잘라 붙여놓은 건데 이 비누를 쓰면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옆에는 우유 선전인데 이 우유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 딴 건 다 이미테이션이다. 이게 과대, 과장, 허위 광고죠. 전형적인. 이게 오늘날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되게 귀엽죠? 이건 방송에는 못 나갈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환자를 되게 많이 보는 의사인데 그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정말 병원 오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예, 저도 매일 아침 병원 오기 싫은데 얼마나 오시기 싫겠어요. 라고 해요. 이게 다 심리가 이렇다는 거죠. 병원 오기 싫죠. 자, 한국은 이제 저도 병원에 근무하지만 제 치아 상태가 엉망해서 치과 선생한테 가면 만나러 혼납니다. 이따위로 만들어서 오고 막 이러고 혼나는데 이게
바빠서 못 가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치료 자체를 겁내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 수술을 좀 모면해 볼까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찾게 되죠. 옆집 엄마들한테 묻고. 자, 이게 편승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어떤 치료 같습니까? 암에 대한 치료예요, 다.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암 치료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써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옛날에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스스로를 의학 비평 작가라고 불렀던 분이 있어요. 어떤 그 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팔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기사를 하나 인용했어요. 미국 의사 누구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 환자 누구를 화학약물이 아닌 자연 음식인 카레를 통해서 치료한 사연을 뭐 언제 타임즈에 공개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카레뿐만 아니라 천연 물질은 어떤 것이든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뭐 관절염, 골다공 치주 질환, 암, 뭐 거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거 없습니다. 카레를 일상 식수로 수도 없이 먹는 인도에서도 관절염은 흔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더 독사는 이 기사를 직접 찾아다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카레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커리가 없는 거예요. 케어가 있는 거예요. 케어. 카레 카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의학 비평 작가님 헬스케어를 건강에 좋은 카레로 해석하셨습니다. 유유다. 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테이크 케어, 아돈 케어, 케어풀, 비 케어풀. 나는 카레가 아니야. 뭐 케어리스, 홈리스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난 돼지고기 카레 뭐 이런 거. 자,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애플 카레예요. 이렇게 났어요. 애플사에서 요식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사과맛 카레를 먼저 출시하였고.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지 몸이니까 자기 목숨이고 남들에게 뭔가를 전하려면 근거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걸 권하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이 질문이 지금도 사실은 유효합니다. 처음엔 언제쯤 백신이 나올까요? 라고 했는데 언제쯤 제대로 된 백신이 개발될까요? 자, 우리가 맞은 백신이 저는 3번 맞았습니다. 3번 맞고 결국 걸렸어요. 백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큰 변이 없어. 백신 개발에 문제 생길 위험이 적어. 기사가 뻥 하고 났어요. 이게 몇 년도지? 2020년 5월 13일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개념이 없이.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여서 변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감기에 대해서 백신이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예? 예? 크게. 편의는 맞아요. 너무 빨리 정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없다는 대답이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뭐냐면 백신을 맞고 아픈 것보다 감기 앓고 아픈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맞는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감기에 걸려도 똑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감기를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맞아봤자. 그래서 이제 감기에 대한 백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아까 그 호주 토끼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이제 DNA 코드라고 하는 코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단위를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개가 있고 바이러스는 1만 개의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한 세대가 25년에 30년인데 바이러스는 하루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염기 서열의 차이가 1% 나는데 인간은 대체로 한 700만 년이 걸리고요. 700만 년의 차이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큰데 바이러스의 1% 변이는 며칠 내에 생겨요. 불과 며칠 내에 생기고 같은 종 바이러스 내에 변이는 1 내지 50%가 존재한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하고 침팬지가 1%인데 50%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같은 바이러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그
지식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대략 15년이 걸려요. 출발할 때 한 10,000개 정도의 굉장히 유망한 그 후보 물질이 출발을 해서 검증을 거쳐서 딱 한 개가 약이 돼서 나오는데 15년이 걸려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고 1년이 채 안 돼서 맞은 것도 있고 1년 만에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이건 꼭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새에 바이러스 변이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데 15년 후에 오늘 개발을 시작했어요. 15년 후에 나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저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학적인 진보라고 생각하는 게 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이제 과학적인 발전의 이제 총화이기도 한데 이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오늘 아침에 떠온 것도 있고요. 코로나19는 감기가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신규 확진자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파우치가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엔데믹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말이 앞으로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으며 지내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독감처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중국과 유럽인데요. 중국은 지금도 이렇게 페이스 실드 쓰고 제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 의료 봉사를 갔다 왔는데 중국인은 바로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장갑 끼고 페이스 실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저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옳은 건지 저렇게 문을 여는 게 옳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 병은 우리랑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병을 이겨내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면역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겨내게 될 건데 또 다른 무서운 변이가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학 발전이 좀 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